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2 미래엔초의 3과 내신 대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3과 My Travel My Way 한번 같이 볼게요. 저번처럼 똑같이 문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대화문이랑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번 과에서 보는 주요한 문법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과 가주어 it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하는 가주어 용법을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투부정사라고 하는 게 일단 뭔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 투부정사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to라고 하는 애가 가지고 있는 목적지, 우리가 to는 항상 전치사로 목적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I go to school 하면은 나는 가는데 목적지가 학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목적지 자리에다가 우리가 동사를 넣는 거죠. 동사를 넣어서 무언가 우리가 미래에 당도해야 할 목적지가 명사, 즉 학교나 병원 같은 이런 어떤 장소가 아니고요. 이 행동이 목적이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말해주는데, 얘가 부정사라고 불리는 이유는 얘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부정은 안일부 정할정해서 정해지지 않은, 쓰임이 정해지지 않아서 무궁무진해. 그래서 문장에 어디에다 넣냐에 따라서 명사로도 사용 가능하고 형용사로도 사용 가능하고 부사로도 사용 가능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to 부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to 뒤에다가 우리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를 붙여준다, 대신에 원형으로 붙여주고, 이 덩어리가 우리가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형용사랑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가주어용법에서 명사,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투부정사가 형용사가 될 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일단 얘는 특징이 있는데요, 얘가 다른 형용사랑은 다르게 그 어떤 물건의 쓰임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있고요. 얘는 우리가 형용사 한 덩어리가 to 플러스 동사 라고 하는 이 두 덩어리가 하나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의 단어가 하나의 형용사로 쓰일 때는 반드시 수식하는 대상의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예요. 대상의 뒤에서, 그죠? 수식하는 명사의 뒤에 위치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영어의 어떤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영어는 형용사가 하나일 때는 명사 앞에서 보통 수식을 해주지만 형용사 하나를 이루는 덩어리가 예를 들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우리가 이어져 있으면 수식하는 명사의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자,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자, B&B는 유명한 장소이다인데, 이 장소가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할 장소냐면 to stay, 머물 장소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서? In England, 영국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요 덩어리들이, 이 네 개의 단어가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얘네를 우리가 따로 분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이 형용사 하나 덩어리가 단어 4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place라고 하는 걸 꾸밀 때 popular라고 하는 이 한 단어 형용사가 앞에서 꾸미는 것과는 다르게 이 형용사 덩어리는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소가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할 목적이 되는 장소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머물 장소에서 보통 뜻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할 이라고, 이렇게 뭐뭐 할 혹은 뭐 가끔 뭐뭐 하는, 그죠?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자, 그것은 has become, 돼버렸다. a world famous place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world famous라고 하는 게 두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world와 famous 사이에 있는 이 짝대기가 얘네 둘을 하나로 이어서 형용사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한 단어 취급을 합니다. 한 단어. 그래서 얘는 앞에서 꾸며주는 거고요. to visit은 우리가 to와 visit이라는 두 개의 다른 단어, 짝대기 없죠? 그러니까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world famous라는 형용사와 to visit이라는 형용사가 place로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장소고 플러스 어떤 장소, 방문한다라는 행동을 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장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visit 이렇게 됩니다. to 부정사 형용사는 그래서 어떤 목적, 쓰임, 물건의 쓰임이나 목적을 나타낼 때 어떤 행동을 할 이라고 이렇게 하는 걸 나타내고요. 그래서 I have lots of books to read. 자, 나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흥미로운 책, 좋은 책, 비싼 책이 아니고 읽어야 할 책, 읽을 책.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읽는다라는 행동을 목적으로 하는 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he gave me something to eat. 자, 그녀는 주었어요 나에게 무언가를. 근데 어떤 무언가냐면 먹을 무언가를 주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지금 to 이시 꾸미는 something 무언가라고 하는 이 명사는요 우리가 thing one body 보통 여기에 앞에 뭐가 뭐냐면 every, no, 그 다음에 any, 그 다음에 some 이 네 가지가 보통 붙거든요. 얘네가 요렇게 붙으면요 일반 형용사 일반 형용사인 뭐 fresh나 new 아니면 happy 같은 애들도 앞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반 형용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우리가 to 부정사를 붙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먹을 맛있는 먹을 따뜻한 마실 무언가 이렇게 써면요 우리가 warm something to drink가 아니고요. 이건 틀린 거고요. 저 warm이 something 뒤로 가야 돼요. something warm to drink 이렇게 돼야 맞습니다. 참고로 something to drink warm 이건 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순서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 warm이라고 하는 게 요 to 부정사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요렇게 가야 우리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틀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만 맞다는 거. 여러 번 강조를 한다는 건 그만큼 틀릴 가능성이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의 형용사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투부정사 형용사를 쓸 때 이제 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친구를 요 동사 뒤에다 넣어보시는 거예요. 요 동사 뒤에다가. 그러면 얘가 아까 이 행동의 목적이 된다 그랬죠. 이 행동이 목적이 된다 했죠. 얘한테 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의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 이런 게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들 sit이라고 하는 건요. sit이라고 하는 건 앉다죠. 얘는 어디에 앉다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그냥 주저앉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의자에 앉았다 라고 하면 나 앉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를 I sit the chair가 아니라 I sit on the chai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sit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이 아니라 어디에 어떤 장소 위에 라고 보통 써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요 앉을 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the chair 혹은 a chair라고 해볼까요? a chair to sit 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chair라고 하는 거는 sit은 우리가 목적어를 받을 수 없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위에 앉으리라고 on까지를 붙여줘야 우리가 sit on이라고 해줘야 우리가 a chair을 꾸며주는데 완벽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친구로 우리가 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쓸 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a pen to write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I write a pen 이렇게 얘기하나요? 나는 펜을 쓴다? write는 적다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a pen to use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I write a pen이라고는 안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나는 a pen이라는 글씨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 I write a pen이 말하는 건 누군가가 칠판에다가 a pen이라고 이렇게 적는다. 이 글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도구기 때문에 with a pen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pen to write with라고 이렇게 적어줘야지 우리가 쥐고 쓸 펜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쥐고 쓸 펜이라고 안 하고 그냥 쓸 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한국어와 영어에서 나오는 이런 차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되게 헷갈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글씨 쓸 종이 라고 하면요 글씨를 쓰다가 우리가 write죠. 그러면 paper는 셀 수 없으니까 some paper라고 해볼까요? some paper to write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랑 똑같습니다. write paper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처럼 넣어보면 얘를 우리가 write 뒤에 넣어보면 write paper라고 하면은 paper라는 글씨를 써라 라고 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위에다가 글을 쓰기 때문에 보통 write on paper라고 하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투부정사 형용사를 만들 때 some paper to write on 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맞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형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나오는 이제 주요한 친구들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a chair 혹은 bench to sit on, 그죠? 그 다음에 a pen to write with, 그죠? 혹은 write with 대신에 그냥 use를 써주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A person, a friend, 친구는 친구인데 to talk to 혹은 talk with. talk라고 하는 거는 누구누구를 이야기하다가 아니라요, 그냥 talk는 수다를 떨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와 누구누구에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talk with, talk to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기가 topic이 된다면 to talk about이 돼야겠죠. 우리가 topic은 주제니까 떠들 주제, 즉 이야기할 주제라고 하면 우리가 talk about the topic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o sit on, to write with, 그 다음에 to talk to나 talk with, 혹은 to talk about, 이런 식의 요 친구들은 반드시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투부정사를 대할 때는 언제나 늘 한 가지의 용법만이 아니라 다른 용법으로도 우리가 많이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면 보통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나의 취미는 이다 라고 하면 이번에는 얘는 앞에 수식하는 애가 없죠. 명사가 없죠. 여기 당연히 is가 바로 나왔죠. 그럼 나의 취미는 사진을 찍을 이다가 아니라 찍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되기 때문에 얘가 이게 명사가 됩니다. 찍는 것이라고 하는, 그죠?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은 우리가 보통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부사 용법이에요. 이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을 한다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한 추가 정보인 부사가 되는 거거든요. She turned on. 그녀는 TV를 켰어요. TV를, 그죠? To watch the show. 자, 그 쇼를 보기 위해서 TV를 켰다. 아주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 그 쇼를 보는 것, 명사도 아니고 그 쇼를 볼 TV, 이상하죠? 그죠? TV를 보면 TV를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to watch the show, 이게는 우리가 부사로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에 따라서 어떤 용법인지를 기억해 놓으셨다가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좋아요.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장 내에서 to 부정사의 to v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가 우리가 주어 자리면 당연히 주어 자리는 명사만 들어가니까 명사,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도 명사만 들어가니까 명사, 그 다음에 주어도 목적어도 보어도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가 보통 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어 자리면은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고요. 명사 뒤에 바로 붙어서 이 명사와 어떤 의미가 이어지면 형용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문장이 말이 되게 한글로 예쁘게 해석을 해주신 다음에 그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I have some photos. 자, 너에게 보여주리니까 우리가 보여주다가 show니까 to show를 붙여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photos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쓸 수 있고요. Amelia has nothing. 할 일이 없다. 그러면 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to do. 이렇게 우리가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Please give me a pen to write. 자, 우리가 펜은 어떻게 쓴다 했죠? 쥐고 쓰리니까, 도구니까 write with.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 이런 식으로 잘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우리 다음 문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법은 우리가 가주어 it과 투부정사를 같이 쓰는 방법인데요. 자, 가주어라고 하는 말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가주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문장의 주어에 주어 자리, 우리가 문장의 주어 자리라고 하는 거는 명사나 대명사가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행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우리가 to 부정사로 행동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지금 행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행동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이 행동, 즉 행동이 동사죠. 이 동사에 필요한 목적어나 목적 보어 혹은 보어, 그죠? 이런 것들이나 얘다가 플러스 또 뭐도 붙냐면 부사, 이런 것들이 붙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덩어리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덩어리를 아주 길어서 주어가 길어진다는 건 이 문장의 진짜 동사가 굉장히 늦게 나오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장의 동사라고 하는 건 문장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우리가 빨리 듣고 싶어서 얘 대신에 우리가 그것이라고, 얘를 지칭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it이라는 걸 빌려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주고 이 그것이 나타내는 덩어리를 문장의 제일 뒤로 빼서 얘가 뭔지를 천천히 듣게 해주고 결론이 되는 동사를 먼저 듣게 해준다. 이런 원리로 나온 게 우리가 가주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와 함께 축제를 보는 것은 정말 멋지다. 축제를 축제에 참가하는 것은 정말 멋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너와 함께 축제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써보면 너와 함께 축제를 참가하는 건 정말 멋져라고 하면 너와 함께 축제에 참가하는 것까지 이렇게 들을 때까지 우리가 그게 어떻다는 건지를 우리가 좀 많이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거 정말 멋지다 라고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게 뭐야? 너와 함께 축제에 참가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가주어를 쓴 문장, 한국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선생님이 설명을 위해서 저 it을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주어에서 it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그거를 생략하고 정말 멋지다 라고 이렇게 먼저 결론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 축제에 참가하는 거라고 하는 이 주어를 뒤로 빼줌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먼저 듣고 정말 멋지다, 뭐가 멋지지? 너와 함께 축제에 참가하는 거 들으면 기분 좋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가주어 플러스 투부정사, 가부제어 플러스 투부정사에서 이 가주어 뒤에는 항상 거의 뭐가 나오냐면 이 행동에 대한 판단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동사라고 하는 건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행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누구를 소개하는 행동, 그 다음에 누구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동,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가주어라고 하는 it은 결국 어떤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행동을 명사화시킨, 즉 어떤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주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밥 먹는 것이라고 하는 주어가 종이를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혀 이상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행동이 주어가 왔을 때 이 행동이 좋다, 나쁘다, 어떻다 라고 하는 보통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뒤에 나오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동사가 바로, 판단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동사가 바로 이형식 동사들입니다. 그 동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동사 있죠? 비동사가 주로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어떠하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두고, 그게 어떠한 게 뭔데라고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뒤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가주어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it was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미안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은 당연히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명사입니다. 아시겠죠? 명사적 용법을 쓰는 거예요. It was just amazing. 보세요. 그건 정말 멋졌다. 근데 여기서 그거라고 해석을 하려고 봤더니 그게 뭔지 모르겠고 앞에 언급되어 있지도 않고, it을 우리가 얘는 반드시 무언가 다른 대상을 대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니까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라고 하니까 그 거대한 어떤 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제 원형을, 링을 보는 것은 정말 멋졌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행동이 어땠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이 it이 지금 얘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얘를 가주어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it의 의미를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멋졌다라고 먼저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정말 놀라웠다. It's okay. 그것은 괜찮다라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죠? 그럼 우리가 it을 싹 지우고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앞에다 넣어서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그래서 너의 일기 속에다가 컵이나 접시 같은 일상류 물건들을 그리는 것이 괜찮다 라고, 이렇게 얘도 똑같이 it is okay가 판단을 내려주고 있죠. it is fine과 똑같은 뜻이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주어 it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주어 it은 해석하지 않으며 그것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it 대신 다른 대명사를 쓸 수 없습니다. it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주어는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가주어는 동명사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명사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명사를 가주어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동명사도 가주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영어고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동명사는 가주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명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걔를 주어 자리에 그냥 내비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가주어에는 이 가주어 자리에 들어간 이 투부정사만의 주어를 따로 또 언급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쓰는 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for 플러스 목적격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보통 언제 우리가 쓰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자 90%의 경우에는 거의 다 for를 쓰고요. 나머지 10% 정도에는 of를 쓰는데, 자 이 of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어떤 주어 자리에 들어간 행동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 판단이요, 사실 이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한 주체에 대한 판단일 때 에는 우리가 보통 of를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천천히 한번 볼게요. It is easy for Alice to ride a horse. 자, 우리가 이게 지금 for Alice가 무슨 뜻이냐면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to ride a horse예요. 말을 타는 것은 쉽다죠. 그죠? 문장의 동사가 is eas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진짜 주어인데, 잘 보시면 요 안에 있는 ride라는 행동은 도대체 누가 하는데? 라고 본다면 이게 앨리스가 하는 행동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해석을 할 때 앨리스가 말을 타는 것은 쉽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easy라고 하는 말 뒤에 for 앨리스가 왔을 때 여기서 지금 of가 아니라 for를 쓴 이유는 이게 쉽다라고 하는 게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앨리스 넌 되게 쉬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easy라고 하는 건 이 행동이 쉽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앨리스에게 쉽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for를 쓰는 거고요. 자, it is very kind of him to help old people. 자, 그가 노인들을 돕다니 매우 친절하다. 그죠? 자, 노인들을 돕는 것은 매우 친절한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이 kind라고 하는 친구 있죠? It is very kind라고 하는 이 주어 있죠? 얘는 봐봐요. 도와주는 것은 친절할 수 없어요.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친절하다라고 하는 판단은 엄밀히 얘기하면 행동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 사람한테 하는 칭찬이죠. 그러니까 이 친절함이 누구의 친절함인지 나타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라고 하는 of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kind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너의 친절함이야, 그의 친절함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의미로 만들어낸 해석이니까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가 나이 든 사람들을 돕다니 매우 친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해석도 조금 다르죠. 돕다니 이렇게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다니, 그죠? 매우 친절하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낼 경우, 사람에 대한 판단일 경우에는 우리가 of라는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를 나타내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It is impossible Jane to come to school late. 그죠? It is rude Jane to come to school late. rude 하지 말고 lazy라고 해볼게요. 자, 요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똑같은 문장이 두 개가 나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하기 위한 전치사가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판단을 보시면 it is impossible 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인이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제인은 불가능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이 불가능하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 for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제인이 학교에 늦게 오는 건 불가능하다.
제이는 늦을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It is lazy. 게으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행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얘는 게으를 수 없는 애입니다. 누가 게을러요? 제인이 게으른 거죠. 그래서 여기는 of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게으르다라고 하는 판단은 제인에게, 불가능한 건 제인이 아니라 이 행동이니까 행동에게니까 for.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때요? 뒤에 나오는 이 진주어가 이 투부정사가 똑같고 지금 심지어 제인이라는 대상도 똑같은데 이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다 for를 넣냐 of가 넣냐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for과 of를 잘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가주어 투부정사 용법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사실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이 it의 다양한 쓰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이 it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사 그것이라고 하는 단수 물건 하나를, 단수 물질 하나, 물질 물건, 그러니까 단수 명사 하나를 우리가 대신하죠. 사람이 아닌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얘가 비인칭 주어로 쓰입니다.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시간이나 날씨, 명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거리,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비인칭 주어죠. 그래서 우리가 How is the weather 하면은 It is cloudy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It is cloudy는 is인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날씨로 알아듣기 때문에 날씨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배운 가주어죠. 그죠? 가주어고 얘는 가주어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고 얘가 지금 뭘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투부정사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it, that 강조 구문에서 쓰이는 it이 있어요. 이 친구는 아직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요런 친구도 있고요. 이거 되게 다양해요. 이 it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 기준에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밑줄 친 it이 가지고 있는 게 다른 it의 쓰임이 다른 것들과 다른 이제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찾으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요런 게 되겠죠. It is easy to read an English book. It is windy. It is Friday. It is a heavy box.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진다면 잘 보시면 It is easy 한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럼 우리는 얘가 지금 그리고 심지어 easy니까 쉽다니까 행동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가주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it은 여기 It is Friday라고 했으니까 얘는 비인칭 주어인 거예요. 비인칭 주어. 그 다음에 It is a heavy box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물건이 나왔으니까 그것은 무거운 박스이다니까 여기서 그것이니까 대명사로 쓰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밑줄 쳐져 있는 it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뒤에 나오는 내용과 형태를 보고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주어는 언제나 늘 뭐가 있다? 투부정사가 있다. 물론 가주어는 투부정사뿐만 아니라 that 주어 동사라고 하는 that으로 만든 명사 덩어리도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같은 개념입니다. 어떠한 사실이 어떠하다라고 판단할 때 쓰는 건데요. 여기는 아직 안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일단 내비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투부정사가 나오고 심지어 여기 가운데 우리가 판단이 나온다는 거, 그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그를 믿는 것은 어렵다니까 여기에 당연히 it이 들어가겠죠, 그죠? It is important. 아침을 먹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to have 이렇게 보통 써주시면 되겠죠. 물론 it을 써도 좋지만 it보다는 우리가 아침을 먹다라고 얘기할 때는 have라는 동사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it is easy 하고서 그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다 해서 힘이 주어졌고
여기에 to 부정사가 시작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easy라고 하는 건 그가 쉬운 남자가 아니고요. 이 행동이 쉽다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그가라고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잡아줄 때 for him 이렇게 써주신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법에 대한 설명이 좀 끝났고요. 여러분들 요 문법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모르는 내용이나 한국어와 매우 다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규칙을 벗어나 있는 예외 규칙들, 혹은 미국인들이 그냥 이렇게 써요, 영어 쓰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써요, 원리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언어라고 하는 건 쓰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영어는 우리가 쓰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시각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대화문하고 본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